안녕하세요. 골드만 싹스리입니다. 오늘은 우리 인체에 관련한 지방산, 비만을 유발하는 지방산, 그렇지만 인체에 꼭 필요한 지방산, 그리고 이제 우리 인체가 분비하는 여러 가지 그 기능을 하는 이제 호르몬 몇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방산은 이제 크게 나눠서 포화 지방산과 불포화 지방산으로 나누죠. 그래서 포화 지방산이라는 거는 상온에서 일반 온도에서 녹지 않는 기름, 딱딱해지는 기름을 이제 포화지방산이라고 하죠. 이 포화지방산은 이제 좀 몸에 안 좋은 걸로 돼 있죠. 안 녹으니까 녹아서 이제 그 분해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이 포화지방산이 많은 게 이제 돼지고기, 그다음에 이제 버터, 마가린, 그다음에 이제 코코넛 오일 이런 것들이 이제 해당이 되겠습니다. 네, 불포화 지방산은 이제 상온에서 안 굳는 액체 기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상온에서 이제 딱딱하게 안 굳고 그냥 액체로 남는 거를 불포화 지방산이라고 하는데, 이 불포화 지방산에는 오메가 3, 오메가 6, 오메가 9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메가 3하고 오메가 6는 이제 필수 지방산. 우리가 필수 지방산이라는 것은 음식물을 통해서 반드시 섭취를 해야 되는 지방산을 얘기를 합니다. 필수 꼭 먹어라 이거죠. 그래서 오메가 3, 6는 우리가 먹어야 돼. 오메가 9은 이제 필수 지방산은 아닙니다. 우리 몸속에 이제 그런 게 있기도 하죠. 그러니까 안 먹어도 뭐 우리 몸이 이제 자체적으로 조달을 할 수 있다. 오메가 9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메가 3는 우리가 이제 필수 지방산이면서 불포화 지방산인 중에서도 이제 좋은 게 오메가 3, 나쁜 게 오메가 6. 뭐 나쁘다기보다는 얘는 필수이기 때문에 꼭 먹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조금만 먹어라 이거죠. 그러니까 너무 많이 먹으면 이제 좀 안 좋다. 이게 이제 오메가 6가 돼 있습니다. 오메가 3는 이제 좋은 거, 많이 먹을수록 좋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메가 3 지방산에는 뭐가 있냐면은 EPA, DHA, 그다음에 알파 리놀렌산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이제 주로 이제 생선 이런 데 많이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거 먹으면 이제 염증을 억제하는 기능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들기름이라든가 아마시유 이런 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오메가 6는 우리 몸에는 필요하지만은 과다하게 섭취할 때는 염증을 유발하는 나쁜 기능이 있습니다. 얘들은 이제 리녹산, 리놀산이 있고, 얘들이 이제 많이 있는 게 이제 옥수수유, 그다음에 콩기름, 뭐 이런 우리 식용유로 쓰는 이제 까놀라유 뭐 이런 것도 있죠. 그다음에 해바라기씨유 이런 데 이제 오메가 6가 많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얘들은 리놀산이 이제 오메가 6인데, 알파 리놀렌산은 오메가 3고, 이 리놀산 같은 경우에는 몸속에서 리놀산이 이 몸속에서 염증을 유발하는 아라키돈산으로 변하게 됩니다. 얘들을 먹으면은 몸속에서 이제 아라키돈산으로 변한 거죠. 리놀산을 먹으면은 뭐 콩기름 이런 거 먹으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얘들이 이제 염증을 유발하는 아라키돈산으로 변하기 때문에 좀 좋지 않다 이렇게 돼 있죠. 그다음에 신체를 이 리놀산은 우리 몸을 구성하는 뇌라든가 근육이라든가 간, 뼈를 구성을 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몸에 필요한 필수 지방산이 되겠죠. 그렇지만은 이제 뭐 너무 많이 먹으면 좋지 않다 이거죠. 그다음에 리놀레산이라고 있는데, 리놀산이 이제 리놀레산, 얘들은 오메가 6 지방산인데 18개의 탄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견과류, 그다음에 지방질 씨앗, 그다음에 식물성 기름에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콩기름 뭐 이런 데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리놀레산을 너무 많이 먹으면 염증을 유발하는 기능도 있지만은, 이걸 또 너무 안 먹으면은 피부병이라든가 탈모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상처가 잘 낫지 않는 이런 부작용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너무 많이 먹으면은 궤양성 대장염이 유발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적당하게 조금만 먹으라는 얘기죠. 그다음에 이제 오메가 9이라고 있는데, 오메가 9은 필수 지방산은 아니고 우리 몸속에서 자체적으로 만들기도 하는데, 오메가 9은 뭐 어디에 많이 있냐면은 올레산, 그다음에 이제 올리브유, 그다음에 해바라기 씨유 이런 데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올리브유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좋죠. 올리브유는 많이 먹을수록 좋습니다. 올리브유를 이제 서양 사람들이 많이 먹고, 최근에는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올리브유들을 많이 먹기 시작하는데, 이 올리브유 같은 경우에는 유방암을 위험을 감소시키는 기능도 탁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이제
올레산, 오메가 9 중에 이제 올레산 요런 거는 이제 또 식물성이나 동물성 기름 지방산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음식은 균형 있게 골고루 조금씩 뭐든지 골고루 많이 이제 종류 이제 여러 가지를 먹는 게 제일 좋습니다. 영양소를 다 섭취를 이제 조금씩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음식을 항상 많이 먹지 말고 소식하는 게 좋습니다. 조금만 먹어도 다 영양소가 되니까 많이 먹으면은 남는 거는 전부 이제 그 백색 지방, 중성 지방이 되면서 이제 몸에서 이제 노폐물이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몸이 또 그거 처리하느라고 또 뭐 여러 가지 자원을 투자를 해 시간 자원 투자를 하니까 딴 데 필요한데 못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쓸데없는 것만 많이 쌓이게 되면 이제 뭐 결론은 이제 똥만 되는 거죠. 그래서 똥이 돼서 나오면 그나마 다행인데 그 몸 안에서 이게 누적이 축적이 되면 얘들이 이제 지방이 되고 지방이 되면 비만이 돼 비만 염증은 이제 암이 되고 이제 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많이 먹지 말아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과다하게 먹는 거는 이제 진짜 안 좋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몸이 분비하는 호르몬 중에서 이제 중요한 호르몬을 볼 것 같으면은 에, 우리 몸의 이제 지방 조직이 분비하는 그 호르몬 중에 하나가 아디포 사이토카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아디포 사이토카인이라는 거는 염증을 억제를 하고 그다음에 그 인슐린 저항성과 대사, 에너지 균형을 유발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들이 이제 그 사이토카인, 아디포 사이토카인이 나와서 이제 염증도 이제 죽이고 그다음에 인슐린 저항성도 개선을 시켜주고 뭐 대사라든가 뭐 이런 활동 같은 거를 이제 활발하게 해주고 에너지 균형을 맞춰주는 좋은 일도 많이 하지만은 또 과다하게 분출이 되면은 유해한 일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균형을 맞추는 게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또 호르몬 중에 하나가 안지오텐신이라는 호르몬이 있는데 이 안지오텐신이라는 호르몬은 우리 몸의 신장, 콩팥이죠. 콩팥이 기능이 우리 몸에 중요한 장기가 많지만은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장기 중에 하나가 간이죠. 간. 간이라는 거는 우리 몸에 이제 독소를 없애는 기능을 하죠. 몸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독소들이 계속 들어오니까 음식물을 통해서 들어오든 뭘 통해서든 이 독소들을 그 이제 중화시키고 독소를 이제 없애는 기능을 하는 게 이제 깨끗하게 만들어내는 게 이제 간이 이제 정화조 역할을 하는데 이 간 말고도 또 이제 콩팥, 신장이 또 독소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간 같은 경우에는 모든 거에 그 독소 제거 기능을 하지만은 특히 음식물로 들어온 것들 그렇지만은 이 신장, 콩팥은 특히 피의 독소를 없애주는 거죠. 피 속에도 독소가 많죠. 나쁜 물질들이 그거를 콩팥 신장에서 걸러줘서 깨끗하게 독이 없는 좋은 걸로 해서 온몸에 이제 분비를 해주는 거죠. 근데 얘들이 이제 그 기능이 이제 망가지게 되면은 이제 제대로 기능을 못 하게 되면은 이제 그게 이제 신장 뭐 투석 피를 이제 뺐다가 다시 바깥에서 정화시켜서 다시 집어넣어야 되는 신장 투석을 해야 된다든가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죠. 그러니까 이 신장이 또 튼튼해야 깨끗한 피를 우리가 가질 수가 있죠. 그래서 신장이 독소 제거를 하는 기능인데 이 그 신장에서 그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제 사구체입니다. 사구체의 옆에 있는 레닌이라는 데가 있는데 이 레닌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 이 안지오텐신이 되겠습니다. 이 안지오텐신을 신장이 분비를 해서 얘들이 이제 강력하게 이제 그 혈관을 수축하는 작용을 합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혈관을 수축해 주니까 혈관을 수축해 주면 이제 혈관이 좁아지는 거죠. 좁아지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혈관이 좁아지면은 이제 피들이 막 에, 넓은 길에서 쭉쭉쭉 달리는데 길이 좁아지니까 이제 피들이 막 이제 달려가기 힘들죠. 그러니까 막 용을 쓰고 막 힘을 내고 막 가져가니까 고혈압이 되는 거죠. 고혈압. 그러니까 편안하게 가지를 못하고 혈관이 수축돼서 좁아지면은 압력이 높아지겠죠. 넓은 것보다는 압력이 높아지면서 이제 고혈압을 유발을 시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신장 콩팥 위에 또 이제 부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부신이라고 아주 중요한 또 조그만 뭐랄까 엄지 손톱 엄지 손가락 그만한 크기의 조그만 부신이라는 그 장기가 있는데 신장 위에 얘들이 아주 중요합니다. 부신 피질과 수질에서 여러 가지 호르몬이 분비가 돼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부신 피질은 이제 바깥쪽이고 수질은 안쪽인데 부신 피질 쪽에서 바깥쪽에서 알도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을 분비를 합니다. 이 알도스테론이 이제 호르몬이 나와서 하는 역할은
나트륨 이온을 흡수를 하고, 그러니까 소금이죠. 소금이 이제 NaCl인데 그 염화 나트륨이죠.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나트륨을 얘들이 이제 알도스테론 이 호르몬이 이제 나트륨 이온을 흡수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나트륨하고 항상 반대 작용을 하는 칼륨 이온을 방출을 합니다. 그러면서 나트륨 이온을 흡수를 하니까 이제 소금기가 이제 막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그 이게 많이 들어오면 혈압을 높이게 되죠. 그래서 이 알도스테론을 알도스테론이 이제 고혈압을 유발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먹는 고혈압 약이 이 알도스테론을 억제하는 기능을 하게 되겠습니다. 알도스테론을 많이 발휘 못하게, 그러니까 부신 피질에서 발생이 되는 그 혈압을 높이는 알도스테론을 억제를 하죠. 그다음에 이제 신장에서 발휘되는 그 안지오텐신 호르몬도 혈관 수축 작용을 해서 얘도 이제 혈압을 높이는 기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호르몬 중에 하나인 PAI1이라는 게 있는데, PAI1이라는 거는 혈전 형성을 촉진시키는 기능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호르몬 중에 하나가 TNF 알파라는 게 있는데, TNF 알파, 여기서 T라는 거는 이제 튜머, 종양을 얘기하죠. 그래서 TNF 알파라는 거는 종양 괴사 인자 알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양을 죽이는 그런 역할을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몸에 좋은 거죠. 우리 몸에 종양이 생기면 좋을 게 없죠. 그래서 이 종양이 만들어지는 걸 억제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바이러스들이 복제되는 걸 억제를 하면서 또한 그 인슐린이 활동하는 것도 방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얘가 이제 그런 활동을 하다 보니까 종양을 없애다 보니까 염증 반응을 유발하는 염증을 이제 발생시키는 사이토카인을 또 발생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대식세포라든가 이 그 TNF 알파가 종양 괴사 인자, 그 TNF, F는 팩터 같습니다. 인자고, T는 이제 튜머, 종양, N은 이제 뭐 종양 괴사 인자 알파인데, 얘들이 이제 또 그 대식세포라든가 보조 T세포라든가 NK세포 이런 그래서 암 제거라든가 이제 그 외부 바이러스 제거하는 그 이런 세포들이 여기서 또 많이 분비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얘들이 발휘게 되면은 이제 세포의 자살을 유도를 하고, 그다음에 그 부작용으로 폐혈증도 유도를 하고, 뭐 감염을 또 유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들이 적당히 발휘되면 좋은데, 비정상적으로 과다하게 분비가 되면은 알츠하이머, 치매, 그다음에 이제 암이라든가 우울증이라든가 그 염증성 장 질환, 뭐 장이 안 좋아지는 거죠. 이런 걸 유발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 지방세포에서 분비하는 호르몬 중에는 레지스틴이라는 게 있는데, 이 레지스틴이 이제 지방세포에서 분비를 하는데, 얘 레지스틴이 우리 몸의 비만이라든가 동맥경화라든가 당뇨병 이런 거를 유발을 하고, 인슐린이 이제 우리 몸에 좋은 거죠. 인슐린이 이제 췌장에서 이제 분비가 되는데, 췌장에서 분비된 인슐린이 우리 몸 속에 있는 그 몸속에 들어온 탄수화물을 포도당으로 변화를 시키고, 이 포도당을 몸속에서 흡수를 하는 기능을 도와주는데, 이게 제대로 못하게 되면은 몸속에 이제 포도당 흡수가 안 돼서 포도당이 뭐 너무 많으면은 피가 끈적끈적해지고 이제 당뇨병에 걸리는 거죠. 근데 이 인슐린의 활동을 이제 방해하는 게 이 지방세포에서 발휘가 되는 분비가 되는 레지스틴이 되겠습니다. 또한 그 호르몬 중에는 인터루킨이라는 게 있는데, 인터루킨 6라는 게 있습니다. 인터루킨 6는 IL6라고 되어 있는데 사이토카인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염증을 처리하는 물질의 하나가 되겠죠. 얘들은 이제 대식세포라든가 T 림프구가 분비를 합니다. 그래서 면역 반응을 촉진을 해서 염증 반응 초기에 이제 달려가는 애들이 인터루킨 6가 되겠습니다. 얘가 만약에 과잉 생산이 되게 되면은 면역에 이상이 생기고 염증이 이제 더 발생이 되고, 림프계 쪽에 종양이 발생이 되면서 병이 유발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지방산 중에는 유리지방산이라는 게 있는데, 유리라는 건 이제 떨어져 나온다, 뭐 이런 거 되겠죠. 유리 이제 유교. 그래서 유리지방산이 얘는 이제 지방세포에 저장이 돼 있던 중성 지방이 분해가 되어서 얘가 지방산이 되어서 혈장이 되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들이 이제 그 피 속으로 이제 들어가서 이제 지방세포에서 이제 떨어져 나와서
지방세포 속에 이제 저장되어 있던 이제 중성지방, 백색지방이 뭐 안 좋은 거죠. 얘들이 이제 떨어져 나와서 지방산이 돼가지고 혈액 속으로 들어가서 얘들이 이제 그 피 속을 타고 이제 다니면서 알부민하고 결합이 되면서 간이라든가 뼈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얘들이 이제 근육으로 가게 되면은 이제 에너지로 사용이 되지만은 근육으로 가지도 못하고 이게 만약에 과다할 경우에 근육 운동이 필요합니다. 근육 운동을 하게 되면 이제 얘들을 끌어오니까 소진이 되죠. 근데 이제 근육 운동도 안 하고 뭐 근육도 약하고 뭐 근육 쪽에서 쓸 일이 없다 그러면 이제 얘들이 이제 근육으로 안 가고 결국에는 어디로 가냐면은 이제 간 쪽으로 이제 가서 간이 이제 간의 추장에서 이제 인슐린을 분출을 하는데 간의 추장 쪽에 인슐린 작용을 방해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인슐린이 이제 적게 나오게 되면은 당이 더 많이 생산이 되죠. 당 처리를 못 하니까. 그래서 이제 간이 이제 인슐린을 만드는데 이 그 베타 세포가 유리 지방산, 이 나쁜 지방산의 베타 세포에서 이제 그 간의 베타 세포에서 이제 그 인슐린을 만들어내죠. 근데 이제 이게 이제 그 유리 지방산에 장기간 노출이 되면은 이 포도당에 대한 인슐린 분비가 저해돼서 적게 나오면서 당 처리에 문제가 생기고 당뇨병을 유발하게 되는 효과가 발생되게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